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발의안 관련돼서 영상을 자주 올려드렸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의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선 상당히 파격적인 발의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파격적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시행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 대응 전략을 미리 세우셔야겠죠. 자, 그 가운데 또 파격적인 발의안,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부분은 이제 다주택자 최종 1주택 개념 들어갈 때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채우고 파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죠. 21년부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종 1주택이 됐을 경우, 다주택자가, 그러면 이 최종 1주택이 된 순간부터 이 지금 바뀐 40% 적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전 기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파격적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굉장히 최근에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었고, 바로 얼마 전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것 같아요,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 뭐냐면 임대사업자 폐지예요. 전격 폐지. 예,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물량만 나와도 공급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물량을 나오게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폐지시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그동안 줬던 혜택을 되돌림으로써 시장에 나오게 해야 된다. 예, 이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됐고, 빌라나 이런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는데 이것마저 이제 안 되게 한다, 뭐 이렇게들 대충 발의안을 이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재건축에 2년 거주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폐지가 됐었죠. 예,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없어져 짬이 됐죠. 그거와 비슷하게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없애는 것도 지금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격 폐지, 철회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 예고를 했다가 다시 철회했다. 그리고 B아파트는 신규 등록도 원래 이제 임대사업자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허용하는 것으로 그대로 그냥 현행 그대로 간다 이거죠. 쉽게 설명을 드려서 변화 없이 간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유는 지금 심각하게 전세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예, 소액으로 보셔서 임대 금액이 얼마나 올랐겠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빌라 전세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피스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이 주거하는 대체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세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주택임대사업자 이 폐지를 철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결해서 제목은 이거죠. 주택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양도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얘기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여당과 정부가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 등록 사업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변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원룸, 빌라, 오피스텔 이런 B아파트 대체주택이죠. 임대 신규 등록 중단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허용된다는 겁니다. 자,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아직 강한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되는데, 신규 이 분양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있죠. 예. 그래서 취득세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말소된 자동말소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없이 현행대로
무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러니까 쭉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팔 이유가 없으면 쭉 가지고 있으면 중과로부터 벗어나니까. 자, 이것은요, 이 해당 그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는 것이지, 본인 주택이 따로 있을 때 임대사업자 안 한 주택이 있는데 그게 중과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세무사 분과 함께 한 영상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 무기한으로. 자,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간 임대 등록 사업 제도 개편에 대한 당정 논의는 사실상 중단했다. 예,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목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손질은 없을 것이라고 대선을 앞둔 만큼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당초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 지난 5월 민간임대 등록 사업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지만 이런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6월 최종 당론 채택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원점 재검토 그리고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을 시사했다. 그래서 부동산 특위 해체 뒤 당내에 별도로 구성된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가 해당 논의를 인계받았지만 당정은 현행을 유지를 전제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제도 개편 논의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에 따라 생계형뿐만 아니라 원래는 생계형 말고는 다 없애버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비아파트, 대체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전체 신규 등록이 허용되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등록 말소 후에 무기한 적용받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고 그대로 말소가 된 후에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쭉 가져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당정이 이 같은 현행 유지 방침을 그동안 공식 발표하지 않은 데다가 또 오락가락 거듭해 제도 개편 논의에 민간주택 사업자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또 언제 어떻게 얘기를 바꿀지 모르니까. 네. 자, 기존에 5월 달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하고,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정리를 하면 배제를 받는데 그 이후에는 받지 못하는 중과 그대로 받는 그러하게 바꾼다라고 방침을 내세운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없었던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4년 단기 임대 그리고 8년 아파트 매입임대 등을 폐지했던 710 대책 발표 당시 유일하게 남겨뒀던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임대사업 등록제마저 폐지를 하고 또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에게 무기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게 발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집값 급등 책임 항상 임대사업자한테 얘기를 했었죠.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다 잠겨 있었죠. 그러더니 이거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6개월까지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후에도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누가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보유주택을 팔지 않자 매물 잠김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최초에 이렇게 만든 것이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린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있겠지만, 물건이 잘 안 나오고 하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좋은 작용점도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많음으로써, 물량이 많음으로써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작용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장점을 부각해서 또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올린 콘텐츠 중에서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되는 그 그래프랑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준 영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정해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좋은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혜택이 없어지고 하면 물건을 중과 상황으로 가면 안 팝니다. 예, 물건을 안 팔고 이게 시장으로 6개월까지도 제한한다고 해서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격만 더 올라가는 거고 임대가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말소에서 풀리고 이 무기한된 것도 풀리게 되면 결국적으로 이 5% 상한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임대 등록 사업이 과연 집값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실증적인 데이터도 없이 무턱대고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 자꾸만 손바닥 뒤집듯 변경되는 정책 탓에 임대 등록 사업자들은 불안해한다. 네, 불안해하죠. 임대 사업자 관련된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보증보험도 그렇고 이게 임대 사업자가 사실 시장에 그 임대가를 안정시키는 주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끼몰이를 당하면서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토사구팽을 당했죠, 이제까지. 자, 그래서 실제 당정이 이 같은 전격 폐지 방침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임대사업자들의 자기소명과 구제가 자리했다. 자, 당정 논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내놓은 주택이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서 임대료가 40% 가까이 낮다는 사실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직접 입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게 강남의 아파트들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가가 가격이 두 개예요. 당연히 물론 낮은 가격의 물건은 금방 거래가 되죠. 이거는 뭐 줄 서서 기다리지. 근데 두 배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5% 상한 지키고 혜택 받기 위해서 이거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시장가에 수렴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공급이 없는 상황에 가격은 부르는 게 가격인데 시장가에 수렴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공급이 정말 과다할 정도로 많이 나와야 시장 안정 내지는 전세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에서는 뭐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됐든 철회가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임대사업자 주택이 전셋값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당초 당정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세제 혜택 덕분이다. 당연하죠. 이때 이것 때문에 전세가 역전세까지 얘기 나왔었습니다. 역대급으로 18년 등록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19년, 20년까지 이어지면서 등록이 계속됐단 말이죠. 최근에는 뭐 증여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경제적 요인으로 삼는 임대료 상승폭을 2년에 5% 등으로 제한해 왔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당초 문재인 정권이 출범 초 추진했던 초기에 추진했었죠.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제도가 연간 0.29에서 0.8% 주택 전세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기여한 것이라니까요. 이때 이 공급이랑 맞물려 가지고 전세가가 역전세 나온다. 그리고 좀 떨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뒷일을 생각 안 한 전략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다주택자들이 그 물량을 임대사업자로 돌리면 이게 시장 기여도 되고 또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기여를 하면서 임대가가 낮아질 거라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건 뭐냐면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이 혜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버리고 물량이 상당수가 잠긴 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그 보지 못한 암초를 만난 거예요, 사실. 이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된 거죠. 자, 2017년 12월 13일 12.13 대책에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준다고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시장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스텝이 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축소시켰고 그 이후부터 없앴고요. 그리고 그 같은 해 1.16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시켰고 또 7.10 대책 때는 이제 아파트 매입 임대제도, 단기 임대제도 폐지를 했었죠. 자,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기사를 토대로 봤어요. 이게 오늘 저녁에 또 급하게 나온 거고 제가 또 일과 마치고 와서 지금 집에서 급하게 찍었습니다. 원스톱으로 그냥 쭉 찍다 보니까 롱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중간에 뭐 발음이 새거나 뭐 씹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새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결론은 그대로 간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발의안은 또 철회가 됐다. 짬이 됐다. 뭐 때문에? 대선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첫 번째 댓글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도 많이 들어와서 이웃 신청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 또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웃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